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북적이는 곳, 바로 시장이죠. 가을 따라 속이 깊어진 채소들이 가득한데요. 주부들에게는 신선한 만큼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이겠죠. 지금 배추 이런 거는 이제 전부 조금 안정세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것도 뭐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오니까 무시라든가 시금치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조금 싸졌어요. 가을철이고 이제 김장철이고 하면 이제 작은 채소 이런 거는 덜 먹거든요. 담배추라든가 열무 이런 거는 좀 덜 먹는 거고 지금은 이제 김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곳의 단골 손님. 깐깐한 요리 연구가 금선 씨도 신선한 재료와 착한 가격에 지갑을 활짝 열었는데요. 무가 좋아 보이네. 진짜 좋은 거 맞아요. 무 요건 얼마예요? 이거는 큰 거는 3,000원씩. 요거 괜찮아. 한 달에 얼마씩 해요 요새? 3,000원이야? 네네. 배추값이 좀 내렸나? 그게 그 6,000원이다 이거죠? 조금 내렸다. 선생님 지금 여기 뭐 사시러 오신 거예요? 아, 예. 그 김치 만들려고요. 옛날 우리 궁중에서 먹던 고급 요리인데 김치를 담으려고요. 고급 김치라고요? 그러고 보니 일반 김장 재료와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오이가 들어가요. 오이가 이제 좀 시원한 국물 맛이에요. 들어가고 뭐 미나리, 그다음에 꽁. 아니, 꽁이 들어간다고요? 과연 어떤 김치일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금선 씨를 따라가 봤는데요. 일반 음식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약이 되는 음식을 파는 약선 식당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맛이 없고 한약 냄새만 나고 나이 드신 분만 드시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는 누구든지 다 남녀노소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약습 요리가 어떤 거라는 걸 접해볼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식당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잘 먹는 방법은 물론 건강한 에너지를 만드는 운동까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건강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0년 전 남편이 큰 병에 걸린 후부터랍니다. 남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요리. 그 손에서 탄생할 꿩김치는 평안도 김치지만 서울과 경기의 양반댁에서 귀히 여기며 먹던 요리입니다. 꿩고기는 말 그대로 독소를 제거하는 데는 아주 좋아요. 우리 오장 중에서 그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독이 빠지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저지방 고단백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고기이기 때문에 닭고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역시 해독에 좋은 무와 오이, 따뜻한 성질의 꿩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찬 성질의 미나리까지 다 허투루 쓰이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재료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꿩은 어디 있나요? 아 이거 꽁이에요 이게? 네. 바꿨네요. 예, 다하고 똑같죠. 아 기름기 제거도 기름기 제거지만 그 특유의 그 육류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닭고기보다 비린내는 적지만 약효는 2배. 궁중 음식에 주로 쓰일 만큼 귀한 재료니 그만큼 더 귀하게 다뤄야겠죠? 음식 만들 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00도 이상에서 천일염을 녹였어요. 빅비소 중금속을 뺀 소금이에요. 그 누룩을 넣고 또 독소에 좋은 진피라는 게 있어요. 진피하고 그 한약재를 넣고 달여서 이렇게 발효 소금을 만들었어요. 발효가 되면서 아미노산을 배출하면서 엄청나게 감칠맛을 내거든요. 예. 그러면서 독소를 제거시켜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직접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스를 이 고기에다가 발라서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전혀 냄새도 나지 않을 뿐더러 고기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대파, 무. 또 물김치인 만큼 육수도 중요한데요. 기를 보호해주고 건강한 단맛을 내주는 황기와 독소를 제거해줄 감초, 정향까지 한약재를 듬뿍 넣어 2시간 동안 끓여내고 면부에 걸러주면 완성! 정말 보양식이 따로 없겠네요.
그럼 오늘 김치의 꽃, 꿩 손질을 해볼까요? 선생님 고기도 네. 김치에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아 육수만 사용하는 게 육수만 아니구나. 사용하는 게 아니죠. 아. 고기 다 쓰죠. 그 껍질은 뺏겨. 뼈는 발라내시고요. 특히 한국 전통 약선 요리는 정성스러운 손맛이 필수입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이제 손끝에 다 모아지죠. 그러면서 음식이 맛이 달라요. 상대가 먹었을 때 그 어떠한 그 사람이 정말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성을 불러내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음식을 통해서 음식이 즐겁고 만드는 게 즐겁고 너무 중요하고 귀하다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재료 손질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금선 씨. 그녀의 마음이 듬뿍 담겨 더 귀한 요리인데요. 그 마음을 묶어내듯 데친 참나물로 준비된 재료들을 한데 모아서 꼭 묶어냅니다. 매일 이렇게 세 끼를 먹으면은 뭐 건강이 따로 있겠어요? 이렇게 세 끼 밥상에서 다 건강이 안 찾아지겠어요? 김치가 완성됐으니 이제 육수만 부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건 동화예요. 재료라기보다 이게 네. 그릇 대용으로도 쓰고 네. 또 이 꽁김치가 더 깊은 맛이 우러나도록 걸 사용하고 있어요. 아. 물을 깔고요. 이게 바로 약선이죠. 동화에 잘라놓은 무와 오이를 깔고 육수를 부은 후 꿩김치를 넣고 이틀 동안 숙성을 시키면 더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을 즐길 수 있다고요. 냉장고에 시원하게 뒀다가 그 국물에다 국수도 말아 먹기도 하고 그냥 음료용으로도 마셔도 되고 아니면 샐러드 먹어도 되고. 사철 보약, 꿩김치 하나면 내년 한 해도 건강한 밥상 완성입니다. 찬바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낭만적인 가을 바다. 바닷바람을 따라 들어가 보면 구수한 냄새가 피어나는 한 식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반죽을 하고 주방에선 솥 가득 뭔가를 끓여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찹쌀 빚어서 찹쌀 지금 풀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왜 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 지금 저희가 추어탕에 들어가는 고추장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쌀쌀한 가을 끝 추어탕. 특히 이곳에선 한식당만 30년, 추어탕까지 무려 50년간 손맛으로 빚은 고추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은 뭐 고추장이다 보니까 시원하다고 봐야 되죠. 좀 얼큰하고 개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음식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고 들었어요. 김치인 것 같아요. 깍두기, 예, 깍두기, 예, 깍두기. 깍두기가 뭐가 특이하다는 거죠? 저희 깍두기에 서거리를 넣어서 이제 하거든요. 서거리요? 예. 서거리는 명태 아가미를 부르는 강원도 방언인데요. 강원도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다양한 제철 생선을 넣어 김치를 담갔죠. 특히 명태가 많이 잡히던 강릉에서는 서거리를 넣어서 김치를 만들어 먹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과 노하우를 전수받은 며느리까지 2대째 전통의 맛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깍두기는 네네.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만드시는지? 일주일에 2번 한다고 보면 돼요. 양은 저희가 이게 지금 박스로 따지면 박스를 오니까 한 번 할 때 한 60개 정도. 60개 정도? 네. 김장철엔 2~3배가량 더 만들지만 워낙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1년 12달 쉴 틈이 없습니다. 10년이 넘은 베테랑 직원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더운데요? 지금 엄청 추운데 땀 흘리네요. 지금 밖에 엄청 추운데 영화예요 지금 밖에. 갱년기가 와서 땀이 좀 많이 나. 어디 가면 다 사서 이래 쓰고 하는데 여기 할머니는 다 100% 물건도 좋은 거 사서 직접 만들어서 다 해요. 자,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죠. 손질한 무를 써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크게 써시는 거 아닌가요? 어떤 손님들은 좀 크다고 하시는데 예, 또 너무 자르면 일반 가정집에서 먹는 그런 크기 정도는 또 너무 또 좀 모양새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먹음직스럽게 예,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식감도 또 먹는 또 아삭아삭한 맛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예, 느낄 수 있더라고. 좀 큼직하게 예. 일반 깍두기 크기와 비교해 보니 정말 특대형 사이즈입니다. 썰어낸 무는 하루를 꼬박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빼주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주인공인 서거리 손질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일일이 다 하나하나 손으로 뜯어야 돼요? 이게 너무 크니까 손님들이 드시기 불편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기 좋으라고. 그리고 이것만 따로 이렇게 고기 발리듯이 뜯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 명태는 진짜 버릴 게 없네요. 저도 이거 예, 처음 먹는 건지도 모르는 거라 예, 저도 알고 깜짝 놀랐죠. 와, 이런 것도 먹는구나 하고. 사실 향토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강릉 토박이인 며느리에게도 낯선 서거리 깍두기. 강릉에서도 맛볼 수 있는 곳이 드물다고 하는데요. 내가 한 지가 한 50년이 넘어. 50년? 5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지, 계속 이래 했지. 아,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왜 그러나 하니 그쪽에 집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해놓으니 나는 응차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시집 와가지고도 그렇게 했더니 이 반응이 얼마나 좋는지 몰라. 아, 그래서 계속 하시는 거구나. 옛날 끼라고 여기서 손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다고 이러면 그렇게 잡수잖아. 그러니 이게 반응이 좋아서 사람이 많아. 토박이들에게는 고향의 맛을, 타지 사람들에게는 이색적인 맛을 선물하는 서거리 깍두기. 절인 무에 설탕과 고춧가루, 마늘처럼 기본적인 양념만 넣고도 서거리 하나로 깊은 맛을 내니 이것이 바로 전통의 맛 아니겠어요? 어머니, 성월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좀 집어 넣어드려요. 벌써부터 이게 바다 향이 확 올라오네. 향이 나죠. 네, 깍두기에서 바다 향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삭히고요. 지금처럼 날씨가 좀 춥거나 이러면 한 하루하고 반나절을 더 놔두고요. 앞으로 더 추우면은 한 이틀 정도는 놔둬도 돼요. 삭혀가지고 냉장고로 들어가요. 통 가득 담긴 김치를 보니 금세 부자가 된 느낌인데요. 이 맛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기 이 지방에는 김치 담글 때도 뭐 생선 같은 거, 동태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들어가면은 김치 자체가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하고 맛이 금방 변하지가 않아요. 싱싱하고 이 아삭아삭한 게 진짜 맛있어요. 서거리 깍두기, 입맛은 물론 원기까지 풍족하게 채워줍니다. 한국 음식의 대명사 김치의 종류는 무려 100가지가 넘는데요.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특히 건강에 좋은 발효 음식인 김치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대세로 떠올랐죠. 때문에 김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인들의 체험 행사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김치를 만날 수 있다고요? 어떤 김치를 좀 저희한테 알려주실 건지. 오늘은 석류 물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석류 물김치. 석류요? 그러고 보니 다른 재료는 다 똑같은데 석류가 있습니다. 맛도 특별하고 맵지도 않고 상큼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듣기만 해서는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크기에 따라 소금량을 조절해 배추를 절이는 건 보통 김치와 똑같지만 이 작업이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랍니다. 가짓소를 많이 넣는 것보다는 잘 절여져야 끝까지 김치가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짜게 절이면 짜서 맛이 없고 또 싱겁게 절이면 중간에 물러져요. 김치를 오랫동안 맛있게 즐기기 위해 추운 북쪽은 간을 덜하고
따뜻한 남쪽은 3개 한다는데요. 질긴 줄기 쪽은 한 번 더 소금을 넣어 절여주는 것이 포인트. 기본 재료인 생강과 마늘, 파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사과에 배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석류만 들어가면 또 너무 시큼하기만 하니까 그 사과하고 배를 넣으면 맛이 잘 어울려서 예, 너무 시지도 않고 좋아요. 신선한도가 더 높아요. 좀 갈아 놓으면 이게 배가 들어갔나 사과가 들어갔나 모르잖아요. 그리고 씹는 맛도 필요하죠. 식감. 네, 식감. 네, 이제 우리가 단맛은 물론 식감까지 살려줄 비책인데요. 아삭한 무채도 한 몫을 단단히 합니다. 전에는 동글동글하게 썰어가지고 어머니들이 채를 쓰셨어요. 네, 맞아.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토막을 내가지고 해서 결을 살리면은 오래 좀 두고 먹어도 네, 나른하지 않고 씹는 질감도 아삭아삭하고. 그런데 이건 또 뭐죠? 선생님, 네, 이건 이거 생선 아닌가요? 생선인데 이거 뭐 같아요? 보실 때 붕어? 조기의 어린 새끼예요. 아. 조기 큰 거는 왜 구워도 먹고 조려도 먹잖아요. 작은 것들은 너무 많이 잡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켜켜이 넣어가지고 한 2, 3개월 두면 이게 잘 발효돼서 조기 젖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왜 멸치젓이나 까나리젓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건 고급이고 비린내가 덜 나요. 황석어젓이라고 하는 조기젓은 우리 선조들이 가장 선호했던 젓갈로 모든 김치에 잘 어울리는데요. 포를 떠 다져 넣으면 감칠맛을 더해준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석류 등판. 껍질이 고르게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은 석류라는데요. 그런데 속껍질을 그대로 남겨놓으시네요. 안에 막이 있어요.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이 있다고 해요. 에스트로겐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이 많고 칼륨이 많아요. 우리가 음식을 왜 좀 짜게 먹으면 그런 나트륨 그런 성분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칼륨을 먹게 되면은 나트륨 성분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남녀 모두에게 좋은 석류. 김치로 만들어 먹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죠? 제철 과일은 뭐든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석류가 다 끝난 거 이거를 그냥 이제 김치에다 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넣는 거 아니라 믹서에다가 갈아서 석류즙을 넣는 거죠. 아, 석류가 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갈아서 즙으로. 네, 그리고 좀 몇 개는 좀 속에 넣기도 하고요. 고기. 왜냐하면 씹히는 맛, 탁 터지는 맛도 있잖아요. 역시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석류씨까지 통으로 물과 함께 넣어서 갈아주는데요. 깔끔한 국물을 위해 면포에 걸러 즙만을 사용한답니다.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모두 넣고 잘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김치하면 고춧가루 아닌가요? 임진왜란 전에는 고춧가루가 없었을 때니까 주로 소금에 절여서 뭐 약간의 파마늘, 향채 좀 넣어서 해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색깔이 붉은 김치가 생겨나고 양념도 다양해진 거예요. 매운맛이 빠진 김치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렇게 8시간 동안 절인 배추에 넣고 맛이 제일 배도록 접어 이파리로 끝을 동여매주면 끝. 하지만 물김치의 백미를 장식하는 건 역시 석류물이죠. 참 색깔이 곱지 않아요? 오미자보다 더 색깔이 아주 예뻐요. 새콤달콤한 국물 맛이 매력적인 석류김치 완성입니다. 반찬으로도 좋지만 맵지 않아 빵이나 떡과 함께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어린아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죠. 한국을 대표하는 사철 보약 김치는 지역의 맛과 멋을 품고 오랜 세월 한국인의 밥상을 지켜왔는데요. 발효의 비밀을 간직한 다양한 전통 김치로 올 겨울도 건강한 입맛 챙기시는 건 어떨까요?